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오 전 시장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요.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사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오 전 시장을 찾아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3일 만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무라인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무라인이 성추행 피해자와 만나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사건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과정과 공증 과정, 또 사퇴 시점을 정한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사이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교하면 구체적인 사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거돈 전 시장의 핵심 정무라인 중 한 명이죠. 신진구 대외협력 보좌관이 오 전 시장과 동반 사퇴했다가 논란 속에 오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염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부산 미래통합당도 기자회견을 갖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이자 정무라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 보좌관이 25일 만에 시청으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사직서를 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사직 의사 철회서를 제출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데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 전 시장의 도피 행각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 보좌관은 오 전 시장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댁에 계십니다. 타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변성환 시장 권한 대행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그래서 중앙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정에 대해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거센 비난에도 출근을 강행하자 부산 공무원 노조는 집회를 열고 무능, 무책임한 정무라인 개방직 공무원들은 즉각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측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그 부분을 무시한 채 복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미래통합당 부산시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신 보좌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사직 처리를 허용한 변성환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성환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 정무 기능이 중요한 시점이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 보좌관은 사표가 수리된 장영철 보좌관과 함께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사퇴 수습을 맡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던 일선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에 재확산 조짐을 경계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준비 상황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내 한 고등학교의 정문입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기다려온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현수막 글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본관 건물 입구에서는 보건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시키며 마지막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이른바 시험 대형으로 책상들을 배치해 학생들 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급식 시간에 이용하게 될 식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역 작업을 마치고 칸막이 구석구석까지 소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또 잘 준비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 학습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심하시고 학생들 등교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주 출입구에는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가 출입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교실로 향하는 모든 통로에는 매 2m마다 발바닥 표시가 돼 있어 앞뒤 사람 간의 간격을 확인시켜줍니다. 600명이 동시 이용이 가능한 식당은 400석으로 좌석을 줄이고 배식 시간도 3단계로 분리해 학생들 간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에서 요구한 지침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 30개 학교에 대해 학년별로 20분 이상의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교실 내 사물함을 교실 밖 복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등교 수업에 대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은 지난 13일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자 2명이 확인된 이후 닷새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등지를 다녀왔다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434명으로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용인시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25명을 자가 격리하고 있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407명은 능동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발행 5개월 만에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캐시백 홍보에만 치중한 탓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제도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동백전.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난달 말까지 77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충전액 3천억 원을 이미 초과하자 이번 달부터 캐시백 비율을 6%로 사용 한도는 절반인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면 동백전 사용 이유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치과와 골프용품점, 입시학원 등 비생계형 지출업종에 다수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는 가치와 함께 편익을 가치와 편익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너무 편익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나도 생각됩니다. 지역 상품 구매와 지역 관광과의 연계 등 당초 설계 목적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수수료 할인 등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을 유도하는 지역 상권의 자발적인 할인 행사 등이 늘면 캐시백 혜택이 줄더라도 동백전 사용이 늘 거라는 겁니다. 지역 화폐 몰이나 그다음에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들을 갖다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인센티브 대신에 그 가맹점에서 할인해주는 혜택을 늘려서 인센티브 전체 금액을 맞춰주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이 동백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혜택 홍보에 치중한 부산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난 휴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신분을 확인해 봤더니 또 현지 경찰관이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 북구 구포역 앞 흰색 승용차가 인도로 접근하더니 골목을 가로막은 채 주차를 시도합니다. 몇 분 뒤 골목을 빠져나오려던 SUV 차량이 주차된 승용차에 가로막힙니다. 이후 SUV 차량 운전자와 승용차를 타고 온 50대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남자가 이렇게 말다툼 차 빼라 못 빼겠다 빼라 못 빼겠다 이 사람은 차가 못 나가.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나 거부하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이날 운동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A 경위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운전석에서 A 경위가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고 왔는지는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추가 CCTV 수사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난 15일 새벽 3시쯤에도 동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경찰관이 차를 몰다 가드레일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경찰관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경비원에게 육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중순쯤 야간에 자신이 사는 빌라 관리실 앞에서 평소 경비원의 아내와 갈등을 겪던 일로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공판 전까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해운대구 양운초등학교 사거리의 도로 아래 묻힌 온수관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 배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열 화상 장비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온수관에 핀홀 형태의 구멍이 생겼고 온수가 외부로 새어나오면서 수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단은 보조 배관을 먼저 설치한 뒤 구멍이 생긴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이지만 신시가지 일대 전체 온수관이 구축된 지 20년이 넘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오늘 부산 5.18 기념행사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5.18 부산 추진위원회는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을 구호로 오늘 오후 7시부터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 행사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최소화하고 청년 미디어 머라카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